안녕하세요. 첼리프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장세에서 되게 엄청나게 이제 불안한 장세잖아요. 이런 장세를 이제 수도 없이 계속 겪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쯤이야 무감각하게 아마 느끼실 분도 계실 거고, 요 근래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상승장만 보시다가 조금 하락을 하니까 이제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요즘에 이제 여기 메인 화면 페이지에 또라이 코인 삼형제라고 제가 여기 써놨었잖아요. 근데 XRP 뭐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뭐 이 친구들은 지금 조금 약간의 이제 뭐 눌림 조정이라고 보기도 좀 제 기준에서는 사실 그래요. 이건 뭐, 뭐 평단이 낮아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은 숫자에 되게 민감해요. 당연히 내 계좌에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마음 아프고 그러죠. 왜냐면 현실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리고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를 만드는 거는, 가만히 보세요. 상승으로 가기 위한 지금 조정 장세를, 혼란스러운 장세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본격적인 폭락장을 위해서 이런 장세를 만드는 건지, 내가 내 마음 자신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거는 차트를 보고 100% 맞힐 수가 없어요. 지난 과거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그거를 기준 잡아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XRP 가만히 보세요. 제가 또라이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 그대로 그냥 또라이 코인이에요. 누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이 XRP가 얼마까지 또 올라갈지 몰라요. 얼마까지 또 떨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코인들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XRP만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 둘이 조금 또라이끼가 좀 심하죠. 사실은. XRP, BCH. 그래서 어쨌건 XRP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자, 어쨌든 전반적인 장세가 그렇고, XRP에 관한 차트를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팔로워가 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차트를 여기 올리셨는데, 0.68을 초과하는 주간 종가는 최소 1달러로 보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희망 애로를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피보나치 기준에서 0.45에서 0.50 범위에 구매자들, 그러니까 고가에서 사신 분들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다 팔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0.68을 초과해서 1달러를 돌파할 거다. 지폐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몇천 명 정도 추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몇십만 명 단위? 하여튼 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추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트도 잘 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예전에 이제 저가에 사셔가지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되시면 오늘 밤에 좀 잠을 늦게 주무시면서 좀 결과를 지켜보시거나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유가 없다,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저같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무념무상이에요. 특히나 XRP는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으니까 막 부안해동하고, 좀 올라갔으니까 부안해동하고. 왜냐면 저는 목표가가 있거든. 이 XRP라는 코인이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관해서 저는 대충 제가 가진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공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1,000원이 올라갔다 그래서 막 설레발치고, 뭐 여기서 200원이 까졌다 이래서 뭐 이거를 뭐 손절매하고 이러진 않아요. 어쨌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 차티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는 이런 장세에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올라가면 또 코인을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말자. 여기 한참 나올 때, 여기 엄청나게 나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매수 시점이고, 네오코인을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도 아마 홀딩하고 계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이 뉴스만 보고 네오코인이 어떻다 저떻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제가 현실적인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자, 중국에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CBDC가 중간에서 디지털 위에나가 나오고 CBDC가 나오면서 이 텐센트하고 이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구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방해할 거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 두 플랫폼 기업을 사장시킬 거다. 이걸 못 쓰게 할 거다. 사람들이 CBDC.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안트파이낸셜이 뒤에 배우로 있는 MI뱅크라고 있는데 이 뱅크가 디지털 위에나에 관해서 트라이얼 한다. 시범 실시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텐센트가 배후에 있는 위뱅크라고 있는데 이 위뱅크 또한 차이나 디지털 위에나에 관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거다. 차이나 디지털 위에나가 뭐예요? CBD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중국 공산당이 결국에는 이 엔트파이낸셜하고 텐센트를 이용해서 CBDC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통해서 하겠어요? 결국엔 카카오, 클레이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국엔 CBDC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CBDC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이 뉴스를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뱅크들이 서비스를 이제 구현해서 디지털 위에나를 어플로 생산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죠. 그러니까 뭐 중국 공산당이 뭐 텐센트를 어떻게 하네, 알리바바를 어떻게 하네, 엔트파이낸셜을 뭐 어떻게 하네, 페이크 치는 뉴스에 부안 애동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그냥 이거는 흐름이에요. 거대한 흐름이고 혁명일 뿐이지 이게 중간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WRX 이 와지어 X 코인에 관해서 제가 한 일주일 전, 3, 4일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올랐어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WRX가 좀 오르긴 했는데 이게 바이낸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바이낸스 커스텀 서비스도 추종하고 있어요. 네, 창펑자오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바이낸스 코인이 많이 올라간 걸 보시고 1년 정도 어떤 그 기간을 보시고 작년 여름 정도에 루나 코인을 투자한 것 같이 WRX 코인도 한번 눈여겨 봐 두셔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댓글에 인도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밴시킨다. 그리고 차단시킨다. 막 이렇게 못하게 한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코인이 과연 살아남을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다 의미 없다는 거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야. 나이지리아 뭐 중앙은행, 나이지리아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뭐 은행 간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도 거짓과 진실을 잘 해석들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이것도 지금 당장 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1일짜리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0.319센트에서 0.39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미온적으로 조정 장세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더 까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막 급등락을 하면. 어쨌든, 만약에 떨어지면, 좀 눈여겨 봐두셨다가, 한 100만원? 200만원? 뭐 부담 없으신 돈 있잖아요. 뭐, 그냥, 뭐, 난 이 돈 없다 생각할 정도, 그 정도 소액, 진짜 소액 규모만 그냥 나쁘지 않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이 아까 거기 댓글 달으셨는데 혹시 무슨 코인 사셨냐고, 그래서 언급하시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죠. 좀 약간 단가가 올라가는 코인들. 그거 위주 아니면 웬만하면 짜잘한 코인들은 웬만하면 저는 손 안 대요. 예. 저는 리플 코인 빼고는 동전 코인은 손 안 대요.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왜 우리한테는 왜 자꾸 이런 걸 추천하냐. 너 나쁜 놈이다 막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의 성향이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거 투자하는 거는 저의 성향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거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움직였었던 거, 그걸 보시면서 와지어 X 거래소가 향후에 포텐셜이 크게 터질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저는 나쁘라고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잘 파악들을 해보시고, 시간을 들여서
한 뭐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일주일 이상 시간 파악을 해 두셔가지고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신 후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로엑스 코인에 관해서도 제가 저번에 1,400원? 네, 1,750원? 이 정도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에 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막 움직이면서 윗꼬리가 말리면서 조금 사그러들긴 했지만 제로엑스 펀더멘탈이 죽은 건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장세가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면 1,700원에서 1,800원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익절하실 수 있는 여유로운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신규 투자자는 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월 1일 날 카르다노 여기 보면 메리 하드포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사실 오늘 이번 달은 28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남진 않았는데 이 하드포크 때문에 급상승할 거라고는 일단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에이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기간 조정을 마치면 아마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3월 1일 전후로에서는 조금 시세 진폭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에이다 코인에 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동전 코인 중에 XRP 말고 좀 베스트로 꼽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와이프 코인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극심하게 좀 약간 상승이 있다가 좀 조정이 다른 코인보다 아마 깊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횡보도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다른 코인보다 안 갔었을 텐데 사실은 호재거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8일날 2월 28일날 스와이프 이그니션이라는 이 행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기간 조정을 이 28일 전 뭐 이틀 전인가 그때까지만 보셔도 아마 나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스트라티스는 바로 내일이에요. 바이낸스 아마가 진행돼요. 바이낸스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아마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도 사실 알게 모르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스트라티스에 관해서. 그래서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1,450원대 아마 매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밤늦게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슈팅 구간이 나온다면 업비트 상이나 바이낸스 상에서 나온다면 익절을 한 번 정도 하실 구간이 오고 그리고 3월 8일 날이 진짜 대규모 이슈가 있거든요. 스라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날짜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라티스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 2월 24일 날 아마가 진행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마가 진행돼서 무슨 소식을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골렘 코인 같은 경우도 좀 약간 포텐셜이 있는 코인이죠. 시빅하고 골렘 코인 이 두 가지 코인. 그래서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아이리스 넷이라고 하는 이 그 알트코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BSN 메타에 속해 있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2월 25일 날 메인넷 1.0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며칠 남진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내일까지 조정에 들어갈지 그리고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언제서부터 다시 돌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168명이나 여기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BSN 메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네오하고도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2월 28일 날 USDC가 스텔라 루멘을 통해서 민트되기 시작해요. 발행되기 시작을 해요. 그 의미는 실사용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실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XRP가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스텔라 루멘의 방향성도 나올 거고 스텔라 루멘의 개별적인 호재가 진행되는 거는 2월 28일 날 USDC가 서클사로부터 스텔라 루멘에서 찍혀져 나온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참고로 USDT 에서 발행되는 거는 이제 오미세고
주축으로 해서 USDT가 발행이 되고 있어요. 알고랜드하고 스텔라 루멘은 USDC하고 또 관련돼 있고,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28일날, 2월 28일날 심볼 스냅샷하고 런칭 될 거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XYM인가 하는 그 코인이 스냅샷이 되면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날짜가 오피셜하게 맞는지 코인마켓 카레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1월 달에서 딜레이 돼서 2월 달로 넘겨져서 이게 행사가 진행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XEM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냅샷 날짜와 시간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그 코인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 같은 경우도 트위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뒤져보셔가지고 그 구간을 잘 이렇게 운용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유투데이에서 뉴스를 찾아낸 게 있는데, 작년도 2020년 7월 달에 있었던 뉴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리 실버트 트윗에서, 자, 여기 보세요.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예측을 반영합니다. 이거를 베리 실버트가 언급을 했대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갈링하우스는 블록체인 암호화 공간에 IPO가 있을 것이며 리플이 이 추세의 선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안에 암호화 블록체인 공간에서 IPO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중간한 중간 정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선두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의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네. 이 소송에 걸리면서 사실은 이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걸르셔야 되는 뉴스를 잘 보시고 잘 새겨들어야 하는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2021년이 아마 주식시장하고 연계된 IPO, 가상자산 어떤 그 회사들의 IPO가 연달아서 진행될 확률이 되게 높은 시점이 2021년이에요. 첫 번째 문호를 여는 게 여기 나온 것 같이 코인베이스가 2020년 또는 2021년 1분기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1분기라면 1월달, 2월달, 3월달이거든요. 3월달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늦어져도 2분기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처음이 아니면 뭐 마지막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하겠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리플사가 뒤통수를 칠 일을 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00억 달러 규모의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거래소는 주식을 직접 상장할 것이므로 예상되며 기존 IPO를 보유하는 과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직상장하기로, 지금 IPO가 아니라 직상장하기로 얘기가 지금 끝난 상태죠. 그래서 서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진하고 민주당하고 되게 관련 깊은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인 면에서는 그 어떤 그룹보다는 조금 더 많이 프로세싱이 빨리빨리 아마 진행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 궁금하네요. 과연 리플사가 과연 IPO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참고로 비트메인 같은 경우, 비트메인이니까 그 비트코인 캐시의 모회사죠. 우지안이 뭐 떠났다, 별의별 뉴스가 다 있는데, 저는 그 언저리에 분명히 머물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유추하고 항상 그래가지고 저는 가상자산을 투자를 해왔거든요. 퍼즐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뉴스를 100% 다 믿지 마시고 뉴스를 짜집기하고 최근 뉴스, 과거 5년짜리 뉴스를 다 짜집기해서 퍼즐을 맞춰보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 거를 여러분들이 필터링해서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비트메인의 IPO도 만만치 않게 아마 진행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불안한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구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승장이 또 오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들 마시고, 오늘 밤에 시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 해보시는 구간으로 삼으셔도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가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이제 좋은 밤 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